조선 임금의 삶이 기록된 문서, 조선 왕조실록. 어느 날 이를 기록한 사간 중 하나가 임금의 잡다한 사생활을 모아 비밀스럽게 책 한 권을 만들었으니 그 이름이 나의 임금일지 되시겠다. 임금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엿듣고 싶은 그대, 나의 임금일지를 함께 펼쳐보지 않겠소? 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조선의 사관 박세봄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이 9월 25일이니까 어이쿠 여러분, 저희 한 달 만에 다시 만났네요. 다들 저 보고 싶으셨죠? 알아요, 알아. 할아버지들만 가득한 궁궐에 한 달 동안 있다 보니 저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만났으니 그만큼 더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야겠죠? 오늘은 성큼 다가온 헬로윈을 맞아 조선에서 최고로 오싹하고 살벌한 임금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간만에 돌아온 나의 임금일지, 긴 말하지 않고 오장, 나의 연산군 일지,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연산군은 조선의 10대 왕으로 조선 최고의 폭군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한 인물입니다. 신하들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난 최초의 임금이기도 하죠. 그는 향락과 복수, 그리고 피비린내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왕이랍니다. 연산군은 언제부터 폭군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사실 연산군 초기 10년은 내란도 그리고 외세의 침략도 없는 안정된 시대였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시기라는 평을 받기도 하죠. 이 평화가 쭉 이어졌다면 연산군은 성군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가 보여준 엽기적인 행보는 고요했던 10년의 세월을 말끔히 지워버렸습니다. 1948년 무오사화로 드릉드릉 시동을 걸더니 1500년부터는 본격적인 폭정을 시작하죠.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고독과 불안함,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 이는 연산군 스스로를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도 큰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차디찬 한겨울이 덮친 듯 시간은 다 얼어버리고 잔인한 그 바람이 남긴 듯한 어둠은 더 깊어버리고 벗어나리여 끝없이 펼쳐진 기억 없는 계절을 지워내리여 뜨겁지 못한 날들의 홀로 데인 흉터를
yeah. 내 너의 흔적 남지 않게 하리 못다운 원망도 훨훨타리 쓸쓸한 추위를 걷어가길 남겨진 시들은 꽃길을 지려밟지 하늘 풀이라 다시금 봄을 누리라 추억은 모조리 불이나 걸음이 돼 찬란한 꽃을 피우리라 난 화를 내리요 더 화를 내리요 잃었던 봄을 되찾게 차갑게 부는 바람이 눈이 하얗게 덮인 마음이 아침이 오면 부디 모두 녹을 수 있게 지펴라 끊어진 인연의 미련을 품에 안고 시렸던 시간을 나를 태워간다 연산군이 궁에 불러온 첫 번째 화는 앞서 잠시 언급했던 무오사화라는 사건입니다. 이 무오사화는 사초가 계기가 되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초라는 것은 사관들이 실록을 만들기 위해 작성하는 역사 기록으로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조선의 1급 비밀 문서입니다. 하지만 한 사관이 규율을 어기고 사초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면서 궁궐에 피바람이 불게 된 것이죠. 유출된 기록에는 연산군의 증조 할아버지인 수양대군을 비판한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를 읽은 연산군은 당연히 노발대발 화를 내죠. 글을 쓴 당사자는 이미 죽은 후였기 때문에 연산군은 관을 꺼내 시신을 다시 한번 베는 부관참시라는 극형을 내립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일에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능지처참형, 곤장 100대와 같은 형벌을 땅땅땅 선고해요. 여러분, 사초가 왜 임금도 볼 수 없는 1급 비밀 문서인지 이제 아시겠죠? 연산군 이후로도 사초의 기록을 보고 싶어하는 왕은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하, 사초를 보는 것은 복근 연산군이나 했던 짓입니다. 신하가 이렇게 한마디 날려주면 바로 조용해졌다고 하네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무오사화 이후 조정의 대신들은 연산군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고만장해진 연산군은 본격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숨기고 살았던 세교까지 아낌없이 보여주죠. 그는 전국 8도의 미녀들을 궁으로 불러 모으는 채홍사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관직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모은 미녀 중 제주와 미모가 특히 더 뛰어난 기생에게 흥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놀이와 향락을 즐겼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흥청망청이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된 거랍니다. 이렇게 흥청망청 놀던 연산군에게도 리얼 러브가 찾아왔으니 그녀가 바로 그 유명한 장녹수입니다. 실록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요. 나이는 30여세였는데도 얼굴은 16세의 아이와 같았다.
얼굴은 중인 정도를 넘지 못했으나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다. 연산군 일기 47권 8년 11월 25일의 기록을 보면 연산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왕이 비록 몹시 노했더라도 녹스만 보면 반드시 기뻐하여 웃었으므로 상 주고 벌 주는 일이 모두 그의 입에 달렸다. 이외에도 장녹스는 왕을 어린아이같이 때로는 노예같이 다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같죠? 그런데 진짜 노예같이 다루었다는 문장이 실록에 정확히 적혀 있답니다. 궁궐에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연산군을 유일하게 쥐락펴락했던 아낙네, 그게 바로 장녹스였던 것이죠. 똑똑 그대 보고 싶소 넌 볼 수 없고 가질 수 없어 똑똑 눈물 쏟아내도 그거운 자태 한번 비추지 않고 내게만 가치란 그녀는 유명한 서울의 별 다 어딨나 In your eye 걔와 함께면 넌 디스토피아 내 발걸음 따라오면 유토피아 나의 아낙네 이제 알았네 아낙네 나의 파란색 꼭꼭 숨어라 나의 님 머리카락 보일라 어딨네 못 찾겠다 백골이 이제 있는 곳으로 나가래 아무 말하지 말고 도망치자 몰래 나만 보고 이제 그만해 제비 뽑게 한여름에도 걷고 싶어 너의 그 눈길 우리 그리 야리 꼬리 머리 그리워 너의 몸 그리고 외로워 여기 밑 빠진 독물 먹여줘 베베 고와 마치 코브라 부끄러워 마 alright 나의 아낙네 이제 알았네 아낙네 나의 파란색 꼭꼭 숨어라 나의 님 머리카락 보일라 어딨네 못 찾겠다 백골이 이제 있는 곳으로 나가래 너는 그림 속에 움츠린 도고난 잠에 꿀꺽 넌 나의 주인공 난 너의 주인공 Let's boogie on and on 오랜 브리터 이제 숨통이 터 영원히 내게 충성 아름다운 넌 예뻐 이젠 연산군의 살벌한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어머니 패비윤 씨를 죽음으로 몰아간 이들에게 펼친 복수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패비윤 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세력은 성종 때 언론 활동을 했던 살인파 학자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은 1504년 갑자사화를 일으켜 이 살인파 학자들을 모두 죽여버려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그는 아버지 성정을 모셨던 후궁이자 패비 윤 씨의 죽음에 앞장섰던 엄 씨와 정 씨를 부르죠. 그리고는 자신의 의붓 어머니인 두 사람까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버립니다. 연산군 일기 52권 10년 3월 20일의 기록을 살펴볼게요. 밤에 엄씨, 정씨를 대궐들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 마구 치고 짓밟다가 황과 봉을 불러 엄씨와 정씨를 가리키며 이 죄인을 치라 하니 항은 어두워서 누군지 모르고 치고 봉은 마음속에 어머니임을 알고 차마 장을 대지 못하니 연산군은 엄씨와 정씨의 친자식들을 불러놓고 어머니를 때리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엔 한가봉의 머리채를 잡은 채 인수대비의 침소로 향합니다. 그는 자신의 할머니 앞에 서서 왜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라고 소리치며 욕을 했다고 해요. 조선 최고의 폭군 타이틀, 정말 괜히 붙은 게 아니죠? 연산군이 벌인 기행에 대한 이야기는 차고 넘치지만 큼지막한 사건 몇 가지만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에게 신언패라는 것을 차고 다니게 했어요. 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은 화를 초래하는 문, 혀는 몸을 자르는 칼. 입을 다물고 혀를 놀리지 않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평안하리라. 사실상 입조심하지 않으면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협박과 다름없죠. 결국 바른 말을 하는 충신들은 모두 떠나가고 연산군 주위에는 간신들만 잔뜩 남게 됩니다. 연산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충신은 김처선이라는 내시였습니다. 그는 세종 때부터 연산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조선의 왕실과 함께했던 신하였어요. 이런 김처선도 더는 참지 못해 한 연회 자리에서 연산군에게 간언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칼에 베이고 화를 맞아 무참히 살해되고 마죠. 몇 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사람마저 무참히 살해한 연산군. 결국 그는 참다 못한 신하들의 반정으로 옥새를 뺏긴 채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2개월 뒤에는 병에 걸려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공포 정치도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긴긴 밤 달빛도 외면한 참 추운 바람 푸른 빛 조금도 허락되지 않은 꿈 하나의 새만이 오롯이 남아 서서히 눈을 감아 단 꿈을 꾸네 한순간의 꿈 잠시 스쳐갈 뿐이라도 내 손에 놓지 말아줘 날 꼭 안던 품의 향기 찰나속한 준빛 향기 그 속에 더 온전히 머문 채 짧은 숨결 긴긴 밤 속삭임까지도 빛을 잃은 내 세상엔 이리 소란한데 그래 언제나 너를 품은 환호
점점 사그라져가네. 그 아무것도 몰랐네. 나 아는 것 중 제일 아름답게 타올랐다. 참 아프게 되어 영영 비어있을 곳 마지막의 끝에서 다시 선명해질 불꽃. 짧은 숨결 긴 긴팔 속삭임. 누구 없어 나를 붙잡아줄 님은 없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데 어디 있어 나를 데려가 줄 님은 없어.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내게 다가와 주어. 똑같은 거리 같은 달빛 속에서 똑같은 자리 같은 잠에 들겠지. 이제는 누군가를 더 하고 싶어. 짙은 외로움 거두고 싶어. I don't wanna be alone anymore. 똑똑 누구 없어. 누구 없어. 대답해줘. 누구 없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대체 님은 어디에.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care about shit. 거기 누구 없어. 이 주인 없는 그리움을 어쩌냐 말이요. 혼자인 밤은 여전히 잠들기가 쉬워. 머문 적도 없는 나의 님은 대체 어딜 그리도 급하게 가시오. 누구 없어. 대단히 별 볼일 없는 나의 하루하루엔 필요해 별일. 어지러운 도시와 외로운 이 현실 속에서 날 데리고 도망가주오 몰래. 누구 없어. 같은 거리 같은 달빛 속에서 똑같은 자리 같은 잠에 들겠지. 이제는 누군가를 더 하고 싶어. 짙은 외로움 거두고 싶어. I don't wanna be alone anymore. 똑똑 누구 없어. 누구 없어. 대답해줘. 누구 없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대체 님은 어디에.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care about shit. 나의 임금일지의 제5장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조선에 오은영 박사님이 계셨다면 연산군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조선 역사의 전무후무한 망난 임금이었던 연산군. 그가 처음부터 사이코패스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이 아니기에 망가져가는 그의 인생이 조금은 안타깝게도 느껴지네요. 여러분, 아쉽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분이 참 금방 지나갔죠? 다음 주 이 시간에 저는 더 재밌는 임금님 이야기와 함께 돌아올 테니 잊지 말고 꼭 기다려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 지금까지 제작 박하은, 기술 안인혁, 진행의 박세봄이었습니다.